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은 황현이라는 분이 쓰신 절명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의 갈래는요, 한시입니다.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한시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절명시라는 작품은 칠원절구로 되어 있어요. 칠원절구가 뭔지 모르시겠죠? 칠원절구라는 거는 일단 칠원부터 살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자의 글자 수가 7개죠. 한자의 글자 수에 따라서 첫 번째로 한자의 글자 수가 몇 개? 5개라고 하면 우리 5원이라고 할 거고요. 7개면 7원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7개로 되어 있으니까 7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즉 사행으로 되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구라고 부르는 건데요. 행의 수가 4줄인 경우에는 우리가 절구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8줄인 경우는 율시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4줄이기 때문에 우리 절구라고 부르는 거여서 칠원절구라고 하는 겁니다. 절명시는 칠원절구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칠원절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절명시의 시대적 배경은요 1910년대예요. 우리 한국사를 좀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191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광복을 앞두고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죠. 광복은 1945년이었으면 1910년은 일제강점기였구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식인들은요 진짜 되게 고충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봐도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성찰하면서 또 다른 나로 그 성찰을 통해서 성숙해진 나가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황현이라는 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글을 썼으면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절망이 드러나 있겠죠. 이 부분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절명시인데 절명은 어떤 뜻일까요? 이 시는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시인 것 같고 목숨이 짧은 거예요. 즉 목숨이 끊어진 거니까 목숨이 끊어진 시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죽었다는 걸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원래 더 긴데 총 4수예요. 이건 원래 총 4수. 우리 교과서에는 제1수와 제3수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1수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난리통에 어느새 머리털 다 세웠는데 여기에서는 난리통. 이 난리통이 뭘까요? 근데 진짜 1910년대의 혼란스러웠던 사회적 분위기겠죠.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사람들도 다 죽고 일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룰 때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그러니까 난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새 머리털이 다 새었대요. 머리털이 다 새었다라는 거는 머리가 흰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흰색으로 변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늙음의 뜻이에요. 왜 늙었을까요? 지식인이 갑자기 더 늙어버린 이유는 고뇌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난리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슬기롭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늙어버린 거예요. 몇 번 목숨을 버려야 할 것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아예 자결을 해야겠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자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질 못했네. 내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 목숨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 이런 난리통에서 이렇게 나는 자결을 시도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고뇌가 깊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훅 늙어버렸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정녕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에서의 오늘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광복이에요? 아니죠. 오늘도 역시 국권 피탈을 당하는 날입니다. 국권을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거예요. 국권을 일본으로부터 빼앗겼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체념적인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아득한 하늘 비추는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자, 촛불이 이렇게 있어요. 촛불이 이렇게 있어. 근데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게 안정적이에요? 불이? 아니겠죠. 바람에 촛불이 불면 당연히 촛불이 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불이 꺼진다는 거는 지금 부정적인 어조인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가망도 없는 촛불이 하늘을 비추고 있대요. 이거는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위태로운 화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이 나의 위태로운 그런 모습이 아득한 하늘을 비추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자성어를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이라는 걸 우리 사자성어로 표현을 하면 풍전등화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인 거예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을 우리 풍전등화라고 합니다. 제3수로 가도록 할게요. 제3수가 제1수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새와 짐승이 울고 있네? 근데 강사는 찡그리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되게 슬퍼요. 내가 지금 너무 슬퍼. 근데 새랑 짐승도 울고 있고 심지어 자연물인 강산도 찡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입이 된 거죠. 나의 그런 슬픈 감정이 자연물과 동물에게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강산이 찡그릴 수 없죠. 의인법도 쓰고 있구나.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표현법이 등장합니다. 일단 무궁화 세계는 뭘 상징할까요? 무궁화 세계는요, 우리나라를 상징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을 말해봐 라고 하면 우리 무궁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우리나라에 빗댄 거예요. 그러면 사물의 속성을 빗댄 거니까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대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꼭 체크를 해놓으세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비유한 건데 이 사물의 속성을 무언가에 비유를 하면 우리 대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우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왜 이러고 있다고 했죠? 근데 위에서 국권 피탈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힘을 쓸 수도 없는 채 우리나라는 조국의 국권을 빼앗겨 버렸어. 이러니까 나의 처지는 바람 앞에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슬픈데 새와 짐승도 슬프고 강산도 슬프다. 그러다 보니까 국권이 빼앗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즉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없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처지이겠어요. 또 볼게요.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가을 등불. 이 시에서 보면 등불이라는 소재가 참 많이 나와요.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어두운 처지였죠?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을 등불 아래에 서서 책을 덮고 역사를 생각한대요. 뜻은 뭐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뇌를 또 하고 있죠.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은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황현은요, 지식인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털이 다 새었다라고 하면 지식인의 고뇌로 인해서 늙었구나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여기 밑에서도 지식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구나. 지식인으로서 살기 참 어려워.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상황을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자책하고 있는 거죠. 자책. 됐죠? 가을 등불은 그렇기 때문에 자책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찰의 매개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땠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자신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목숨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현이라는 사람이 썼던 거는 결국 자신이 대응하는 방법은 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절명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목숨을 끊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절명시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할 거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작품이고 여기에서 중요했던 건 우리 불과 관련된 소재가 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촛불, 그 다음에 가을등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의욕적인 어조가 담아있지 않아요. 되게 체념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미 사라지고 말아버렸네? 살기가 어렵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는 여기요.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만약에 선지가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선지예요. 왜냐면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드러낸다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직접적으로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또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모습 이렇게 살기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절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시적 화자의 심정을 파악하고 제목이 뜻하는 바. 제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그 제목이 뜻하는 바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이 가리키는 거 그쵸. 국권이 피탈당했던 거. 무궁화 세계가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랑 연결이 되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 시적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대상 여기 있죠. 새와 짐승이 슬피 울고 강산이 찡그리네 라고 했던 거. 다 이 작품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이 작품을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